안녕하세요. 크롱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이 2025년 4월 12일 오전 7시 45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83,365달러고요. CME는 주봉 마감을 했습니다. 대략 84,095달러 부근에서 주봉 마감을 했고요. 일본 기준으로는 간만에 이제 21선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4월 2일에 21선 위에서 일본 마감하는데 성공한 뒤로 거의 10여일 만에 다시 한번 21선 위로 올라온 부분은 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땐 심리 갭도 채웠죠. 이제 시한봉으로 보시게 되면 대략 84K 부근에 심리 갭이 있었는데 지난번 상승으로 갭을 채우고 조정이 있긴 했지만 잘 버텨내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추세도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반등하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V자 반등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 관세 이슈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뭐 페드가 양적 완화로 기조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대신 언제든지 시장 개입할 준비는 되어져 있다라는 발언 하나로 지난밤에 관세 이슈 속에서도 반등을 해낸 걸 보면 실제 페드가 이제 양적 완화로 기조 전환을 하게 되면 꽤나 큰 상승 구간이 출현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상황이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바로 그냥 불반등해가지고 V자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게시판에 글을 써놓긴 했지만 관세가 유예 기간인 앞으로 90일 그 다음에 국내도 이제 대선판이 열렸죠. 조기 대선판이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6월 초에 대통령 선거일이니까 묘하게도 이제 그 기간이 딱 겹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90일에서 100일 정도는 그냥 90일 정도라고 할게요. 좀 상처 입었던 내상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충분히 반등이 괜찮게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업비트하고 빗썸의 알트코인들 움직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지난 몇 개월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유동성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모습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뭐 어쨌든 상황이 상당히 조금 괜찮고요. 지금 이 81,500달러 있죠. 81,500달러 여기만 지켜낸다면 좀 쭉쭉 그래도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이 81,500달러 기존의 넥라인이죠. 이제 남은 건 이제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 요거 하나만 남았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로그 차트고요. 로그 차트.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결국 62EMA의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62EMA의 지지를 받고 반등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4일 전에 말씀드렸던 4일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가 저점으로 조금은 굳어지는 분위기죠. 4일 전에 말씀드렸던 이더리움도 1,400달러 피보나치 중첩 레벨이었던 이 자리가 결국에는 저점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알트 도미넌스도 여기를 정확히 찍었을 때 제가 저점은 정말 잘 잡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3년 동안 거의 발바닥 저점은 다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겨울에 그 트럼프 임기 시작하기 전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계좌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지만 뭐 따지고 보면 12월 초에 비트코인 10만 8천 달러 찍었을 때 상당 부분 또 익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버틸 수 있지 않느냐. 그때 뭐 풀매수한 상태로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존버하고 있었으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건데 그래도 12월 초에 한번 익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닭다리 타이밍, 두 번째 닭다리를 먹으려고 하는 타이밍에 지금 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좀 금방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간은 그래도 좀 회복하는 장세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이 상황에서도 어쨌든 60주 EMA를 버텨내고 그 다음에 컵앤들의 이 넥라인을 결국 사수하는 데 성공했단 말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이 와중에서도 결국 60주 EMA를 지지하는데 결국엔 성공을 했고 이때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결국엔 이 컵앤들의 넥라인도 지지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조금 해보고 있고요. 결국 여기를 버텨내는데 성공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라는 건 여전히 이 패턴을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38만 달러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전히 꽤나 유의미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봉 기준 꽤나 순도 높은 양봉이 떴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주봉 기준 꽤나 순도 높은 양봉이 떴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아직 하락 추세선이 로그 차트 기준으로 완벽히 돌파된 건 아니에요. 로그 차트 기준으로 아직 하락 추세선이 완벽히 돌파된 건 아닌데 이걸 이제 레귤러 차트로 보게 되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돌파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조금 있습니다. 그죠? 빼쭉 고개를 내밀었죠. 이걸 만약에 선형 차트로 보게 되면 특히 바이낸스 선물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선형 차트로는 지금 하락 추세를 뚫고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락 추세 뚫고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락 추세를 지금 뚫고 나왔죠. 빼꼼히 시한봉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테스트 과정을 견뎌야 되는 아직 그
임무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 이때는 이제 결국 테스트에 실패했고요. 네, 바로 그냥 음봉을 꽂아버렸죠. 네. 보통 이제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그 뒤로는 추가 급락이 조금 급하게 나오죠. 네. 이때는 결국 네, 테스트에 실패했고 네. 지금 일단 뚫고 나와서 그러면 만약에 요 기자를 계속해서 사수한다 그러면 네, 충분히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 앞으로 90여일에서 국내 조기 대선 생각하면 100일 정도는 조금 네,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V자 반등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지난 이제 1월 20일부터 하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잖아요. 트럼프 취임 일부터 이때 딱 정확히 1월 20일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트럼프 취임 이후로 대략 뭐 80여일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80여일에 대한 시간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한여름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의 기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상당히 네, 고무적인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것만 돌파한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죠. 네. 주요 이평선 지난 여기에서 저항받았던 거 한눈에 보이시죠? 네. 아직 여기를 좀 뚫어야 되는 네. 그리고 의문대도 뚫고 나와야 되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수평 매물대의 저항을 과연 이번엔 뚫어낼 수 있는가? 네. 아직 시험의 과정이 여러 군데 남아있지만 일단 1단계 이 하락 추세선에 대한 돌파는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걸 이제 RS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선행으로 움직이는데 먼저 조금 뚫고 나온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 결국 여기를 네, 먼저 뚫고 나온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단계는 통과했다. 네. 2단계는 이제 이 61선하고 121선 네, 다시 한번 61선하고 121선의 저항을 뚫어야 되고요. 3단계는 이제 이 수평 매물대의 저항을 뚫게 되면 이제 다 완성이 되죠. 네. 하락 추세선 돌파, 그 다음에 음운대 돌파, 그 다음에 일봉상의 주요 이평선 돌파, 그 다음에 수평 매물대 강한 넥라인 돌파 이렇게 되죠. 네. 결국 지금 차트는 이제 여기에서 쌍봉을 완성하고 네, 떨어진 차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급소 라인은 이 쌍봉의 넥라인이 될 거고 네, 여기만 돌파하고 이제 지지에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고점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목표가는 86K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6K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음운대 영역과 넥라인이 위치해 있는 대략 89에서 90K 이렇게 두 군데가 단기적으로 좀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지지해야 될 라인, 필수적으로 지지해야 될 라인은 제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이제 깨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81,500달러 있잖아요. 네, 여기 부분. 여기 넥라인 부분은 되도록이면 좀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이 됐어요. 8만 달러에서 대략 81,000달러 부분인데 살짝 속임수 주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네. RSI 추세도 같이 봐주면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를 컨펌시키고 올라온 차트이기 때문에 그 상승 다이버전스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계속해서 뭐 회복하는 차트가 될 거고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 추세가 다시 한번 꺾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재차 바닥을 확인하고 한 번 더 내려오는 차트가 완성될 확률이 높겠죠. 네.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렇게 61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결과적으로 반등했다라는 부분은 꽤나 조금 고무적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비트코인 차트에서 이 60일 EMA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너무나도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앞으로 뭐 계속해서 상승 구간이 이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즌 종료는 주봉상 61선이 완벽히 깨졌을 때는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시즌이 끝났구나. 네. 61선 깨지고 마지막 반등 나왔을 때 다 정리하고 네, 잠시 뭐 1년 가까이 6개월 가까이 장을 떠나 있어야겠다라고 그냥 쉽게 마음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기준이잖아요. 너무나도 간명한 기준이고 61선이 유지되는 한 상승 추세는 그대로 지속되는 거고 만약에 일봉상 61선이 깨지게 되면 주봉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봉상 61선이 깨지게 되면 이제 시즌이 완벽히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기관이 이 시장에 들어온 뒤로는 기준이 61선으로 바뀌었네요. 이른바 반감기 사이클의 상승 추세를 확인하는 기준, 반감기 사이클에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기준 61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제 주봉 기준 20주 EMA가 기준이 됐었죠. 그 전에는 이때는 이제 주봉 기준 20주 EMA가 네, 이른바 반감기 사이클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바로미터였다면 이제는 60주 EMA로 그냥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봉 기준 60주 EMA가 만약 깨지게 되면 사이클은 끝이다 라고 그냥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몇 주 동안 뭐 나스닥, S&P는 정말 기록적인 폭락이 나왔고요. 네. 정말 기록적인 폭락이 나왔습니다. 네. 무려 2021년에 작성했던 고점 구간을 이제 한 번 더 조금 테스트해버리는 네, 그런 정도의 조정이 나왔었고요. 네. 그럼 뭐 S&P도 아니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말 기록적인 폭락이 나왔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주봉 2평만 보더라도 한눈에 차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은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를 결국 버텨냈어요. 네. 그죠? 60주 EMA를 버텨냈다고요. 네. 이제 지난 이제 블랙 먼데이 사태 터졌을 때하고 비교하시면 한눈에 비교가 될 겁니다. 네.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난 블랙 먼데이 사태 터졌을 때는 여기 자리에서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비트코인도 지난 블랙 먼데이 사태 터졌을 때 여기 빨간색 이평에서 반등에 성공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이번에도 비트코인 다시 한번 60주 EM에서 반등에 성공하는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나스닥은 이번에 어디까지 60주 EMA가 깨져버렸죠. 즉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방어를 성공했고 나스닥과 S&P 심지어 다우존스까지도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지금 상당한 거리 이격이 지금 존재를 하잖아요. 이만큼의 지금 가격 괴리율이 지금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이건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방어를 하려고 하는 이 60주 EMA에서 비트코인을 방어하려고 하는, 즉 상대적으로 관세 이슈의 영향을 덜 받았고 온갖 자산을 처분하면서 레버리지 포지션의 증거금을 채웠던 지난 일주일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거기에서부터 좀 자유로웠다라는 거죠. 그럼 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셔도 차이가 분명하죠. 비트코인은 60주 EMA에서 버텼지만 나스닥과 S&P는 심지어 120주 EMA조차 깨져버리고 지난 21년에 작성했던 고점을 테스트를 했으니까 비트코인은 어쨌든 여기를 견뎌냈다라는 부분이죠. 60주 EMA를 덜 떨어졌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21년 고점 레벨 부근까지 테스트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격 이격이 존재하죠. 이때 69,000달러가 고점이었는데 이번에 저점으로 만들어진 구간이 74,500달러니까 꽤나 이격이 존재하죠. 이걸 로그 차트로 봤으니까 뭐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레귤러 차트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제법. 그래서 저는 아마도 뭐 높은 확률로 만약에 커밴드를 완성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 여전히 목표가는 여기다 38만 달러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돌파하고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하고 지금 테스트를 이쁘게 맞췄다라는 거죠. 테스트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패턴에 대한 목표값을 완성하러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앞에 6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더리움은 1000달러가 깨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자리에서 결국 저점이 완성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결국 저점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4일 전에 말씀드렸던 자리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법 인생 배팅이라고 할 수 있는 배팅에 들어갔습니다. 뭐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대거 매수에 들어갔고요. 특히 현대차를 좀 크게 들어갔어요. 어제 근데 다시 한번 좀 저점 확인하러 내려오더라고요. 어제도 계속 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내에 있어서 지금 현금 비중이 가장 적은 상태로 지금 내려간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여기 넥라인이 깨지고 현대차가 17만 원이 깨지게 되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됐지만 저는 충분히 거의 상당히 큰 기회 구간에 와 있다. 물론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꽤나 긴 싸움을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 내년 4분기까지 길게 보면 트럼프 임기 마지막 연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나고 보면 뭐 이런 자리들이 뭐 다들 10,000달러 간다, 뭐 9,000달러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큰 기회였고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쌍봉 대가리 만들었을 때 다들 또 이제 저점 테스트하러 내려간다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 다들 뭐 이북다다는 거지. 이때 다들 쌍봉 완성하고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엔크리 트레이딩 사태 터졌을 때 이 48,000달러, 49,000달러에서 저만큼 자신 있게 매수를 말한 사람이 뭐 누가 있었습니까? 다들 공포 구간에서 뭐 경기 침체 얘기하고 다들 뭐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대다수였어요. 이때도 여기까지 갈 것이다. 여기 레벨 혹은 이런 레벨까지는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결국 여기서 반등을 했듯이 그래서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냥 60주 EMA가 주봉 기준 지지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0주 EMA가 이제 주봉 기준으로 완전히 깨진다 그러면 이제 60주 EMA 반등 테스트가 나왔을 때 털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처럼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기준이죠.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토탈도 이제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탈 3 차트도 결국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60주 EMA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토탈하고 토탈 3는 거의 완벽하게 좀 팔란티어 차트하고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팔란티어 차트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모양이 완성됐고요. 자, 팔란티어 차트도 전형적으로 이제 커밴드를 완성하고 여기에서 목표값을 1대1로 정확히 완성하는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커밴드를 돌파하기 전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트랩 움직임이 관측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트랩 움직임이 확인되는 걸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이 과정이 지금 토탈하고 토탈3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완성하고 1대1 목표값을 정확히 찍게 되면 여기고 팔란티어의 지난 2월 고점하고도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페이팔 마피아 진영이 비트코인 차트나 아니면 암호화폐 진영에 끼치는 영향력은 좀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치 그건 이거하고 똑같죠. 테슬라 차트하고 지금 도지 차트하고 모양이 상당 부분 비슷하다라는 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테슬라 차트도 여기서 헤드앤숄더 완성하고 $500 찍고 지금 다시 한번 21년부터 만들어진 이 5년 넘는 수렴 구조의 테스트 자리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수렴 구조 돌파에 대한 목표값은 $1000입니다. 대략 $975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패턴, 이 모양 자체는 지금 도지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하고 거의 그냥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똑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죠? 도지도 결국 2021년부터 만들어진 이 수렴의 테스트에는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이때도 테슬라 $500 찍고 내려오는 동안 같은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번 사이클 도지의 목표값은 대략 $2.7가 됩니다. 그대로 이제 천슬라 목표값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또 미 주식 중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본 게 이 어퍼몰딩스라는 역시 페이팔 마피아가 만든 이게 이제 핀테크 업체죠. 이게 예전에 슈카월드에서도 잠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만약에 여기를 복귀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팔란티어의 트랩 모양 있죠. 요새는 뭐 시대가 좋았으니까 어퍼몰딩스 궁금하면 AI한테 물어보면 대답 잘해줍니다. 뭐 가입자 추이가 최근 5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추가 투자를 최근 5년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아직 순이익을 내고 있지 못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쿠팡처럼 가입자 수는 늘어나고 순손실은 줄어들고 그 순손실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도 여기를 다시 이제 뚫고 올라오게 되면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패턴의 완성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통점은 셋 다 페이팔 마피아가 대놓고 투자하거나 대놓고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장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혼란한 시국이 펼쳐지고 있죠. 트럼프 취임 이후로. 뭐 다들 시즌이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는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매집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목표가로 생각하고 있는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뭐 단적으로 아직 뭐 보라색 구간 나오지도 않았죠. 과거 사이클 기준 여기에선 보라색 구간이 대략 3개월 정도 유지가 되었고요. 이때는 2021년 7월부터 보라색 구간이 처음 출현했으니까 보라색 구간이 대략 6개월 정도 출현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아직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대로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 주기용 대표의 말처럼 그럼 채굴자들은 지난 2년, 3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꿀을 빨 수 있는 기간이 출현하지 않은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 사이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소 이 채굴자들이 꿀 빠는 시기가 2, 3회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과정에서 트럼프 일가가 지금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 일가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정확히 딱 두 개로 압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파이, 두 번째는 BTC 채굴 사업, 이렇게 두 가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 앞으로 4년 뭐가 그러면 가장 각광을 받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첫 번째는 그냥 비트코인이고 두 번째는 디파이 관련 알트들이다 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뭐 개나 소나 찍어대고 하루에도 몇십 개씩 생기는 AI 프로젝트 개나 줘버리시고요. RWA 아직 이번 사이클에 크게 각광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다시 한번 돌고 돌아서 스테이블 코인하고 디파이가 알트 장세를 이끌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디파이 섹터에서 만들어진 유동성이 다른 알트 프로젝트들로 뿌려지는 양상, 즉 20년, 21년에 알트코인 폭발 사이클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나올 확률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승장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눈높이하고 기대치는 낮추시라는 말씀을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알트코인 하나 잘 잡아가지고 시드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개수가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번에 이더리움 가격 하락은 정말 좀 충격적인 수준이라 이걸 과연 회복이라도 할 수 있을지 뭐 이제 심폐호흡을 실시해야죠. 올라가면 개수 줄이고 평단 마사지 해가면서. 하지만 지난 이 관세 이슈가 터지고 다들 도망가기 바빴을 때 고래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오히려 매수를 했다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숏텀홀더들의 지금 시장 심리는 이미 작년 여름 최악의 구간을 치닫고 있었던 중동 사태와 앵크리 트레이딩 사태 터졌을 때, 그 다음에 23년 여름에 SEC로부터 모든 알트가 증권 이슈 판정을 받으면서 개떡락을 했었던
뭐 그때 수준만큼 지금 시장 심리가 쇼트몰더 기준 내려온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이제 불장하고 불장의 꼭대기와 불장의 진행 과정을 가장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단기 홀더들의 이제 심리 지표 내지는 단기 홀더들이 얼마나 이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료거든요. 근데 아직 즉 이 시장에서 롱텀 홀더의 도미넌스와 숏텀 홀더들의 도미넌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아직 죄송한데 개미들은 이 시장에 아직 붙지 않았습니다. 네. 붙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이클은 결국 장기 홀더들이 단기 홀더들한테 뒤늦게 포모 느끼면서 달려드는 단기 홀더들한테 자신의 물량을 던지면서 엑시라는 게 모든 사이클의 끝이거든요. 네. 그건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20년, 21년에 부동산 시장 생각해 보시면 네. 결국 장기 홀더들이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르니까 이러다 벼락 거지 되겠다. 영끌해서라도 지금 무조건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조바심을 느끼고 막판 상투를 잡으려고 하는 단기 홀더들한테 그네들의 물량을 던지고 엑시트를 하게 되는 과정이 사이클의 끝인데 아직 단기 홀더들의 도미넌스 자체가 과거 사이클 기준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극강의 과열 구간이었던 17년, 18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뭐 94%, 95%까지 올라야 되고요. 작년 코로나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84%, 85%까지 올라야 되는데 지금 대략 58%거든요. 그러면 대략 딱 중간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략 한 요쯤 되죠. 네. 17년 기준, 지금 17년 사이클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17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자리가 대략 어디쯤이냐면 2017년 딱 시기가 똑같네요. 묘하게 2017년 딱 3월이나 아니면 4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지금이 2017년 4월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비트코인 고점은 12월 말에 나왔고요. 그해 그 다음에 알트코인 토탈 차트 고점은 1월 초에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박상계의 난으로 꼬꾸라졌는데 대신 나스닥은 그해 10월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중간에 한번 꼬꾸라졌지만 국내 이슈 때문에 나스닥은 M2 영향 계속 수혈하면서 M2 수혈하면서 중간 선거 있던 한 달 전까지 정점을 찍고 집권 3년차에 조금 이제 약세장이 나왔는데 저는 좀 비슷한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7년 사이클을 따라가든 아니면 트럼프 일기 때 2017년, 2018년 동안 나왔던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가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한 2년 남았다는 얘기죠. 2년까지는 아니고 1년 6개월, 1년 7개월 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네. 즉 아직 단기 홀더들이 붙지 않았다. 네. 최소 이 단기 홀더들의 도미넌스 최소 75% 이상은 올라와야 됩니다. 네. 뭐 추세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 단기 홀더 도미넌스가 95%, 지금이 직전 사이클 85%, 그럼 그대로 10%씩 떨어진다라고 감안하면 최소 단기 홀더들의 도미넌스가 75%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 거의 뭐 꼭대기쯤에서 머리 끝에서 탈출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단기 홀더들의 도미넌스가 꺾이는 걸 확인하고 마지막 알트코인들 던지더라도 비트코인은 조금 먼저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고점이 알트코인 고점보다 한 달 정도 일찍 나오기 때문이죠. 네.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까지 적용하게 되면 지난 12월 초처럼 저는 그때 비트코인 10만 8천 달러 거의 고점 레벨에 그대로 상당 물량을 익절을 했거든요. 네,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숏 포지션도 10만 7천, 10만 8천 달러 부근 해칭 포지션도 잡아둔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걸 너무 일찍 풀고 닭다리 하나 더 먹으려다가 지금 체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문제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직 사이클이 한참 남았고 그럼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 구간은 여전히 상당한 좀 기회 구간이고요. 세력들은 그 기회 구간 동안 상당량의 물량을 지금 쓸어 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당선 확정 전이었던 지난 11월 초 이전과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었던 11월 초 이후로 완벽히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1차 페이지와 2차 페이지가 지금 새로 열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관세 이슈 터졌을 때 세력들의 매수 움직임은 좀 드라마틱한 수준이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가 트럼프 당선 확정되면서 무섭게 세력들의 이제 매수가 시작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트럼프 당선이 확정돼 2024년 11월까지가 1차 페이지고요. 2024년 11월 즉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2차 페이지가 진행되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즉 한 달 만에 20억 빌리언 정도는 가볍게 충전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세력이 새롭게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관세 이슈 터지는 동안 대략 2일 기준 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건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었던 지난 11월에 나왔던 매집 움직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OTC에서 그리고 현재 거래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11월 이후 일어난 이 매집 움직임은 마치 2022년 루나빔 터지고 루나 사태 터지고 FTX 사태 연달아 맞고 바닥을 빌빌 기고 있을 때 나왔던 세력들의 매집 움직임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내년 11월 정도 중간 선거가 있는 좀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바보 같은 부류는
이 공포 구간에 못 버티고 시장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직 시장에 여전히 발을 붙이고 있으면 회복의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그 복권마저 그냥 찢어서 버려버린 케이스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말트도 안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맨날 떨어지기만 하고. 그래서 뭐 상당한 여전히 기회 구간이 남아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이 순간부터 해가지고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들어온 유동성이 어느 수준이냐면 20억 불입니다. 20억 불. 20억 불이라고요. 20억 불. 이 시장의 유동성은 이미 코로나 때 이 시장에 들어온 유동성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고요. ETF발로 상당 부분의 기관 자금이 유입됐지만 그 ETF 효과보다도 더 크게 이 시장에 작용했던 게 트럼프 당선 효과였고, 이때부터 시장에 들어온 유동성,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 시장에서 매집된 비트코인의 양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죠. 정확히 11월 초 트럼프 당선 확정, 그 다음에 관세 이슈 터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제가 목표가로 생각하고 있는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컵앤들의 완성 목표값은 가장 그냥 베이직한 목표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기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될지, 내년 중간선거 전 트럼프 1기 때 나스닥 고점이 나왔던 2018년 10월 그대로 대입하면 2026년 10월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 마지막 해인 4년 뒤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확실한 건 우리가 생각한 목표값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매집이 됐거든요. 보통 사이클 상승 구간에서는 저런 움직임이 안 나와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이클 상승 구간에서는 물량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계속 쌓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장기 홀더들이 포물을 느끼면서 뒤늦게 이 시장에 진입하는 단기 홀더들에게 물량을 분배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물량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난 트럼프 당선 이후로 급격하게 물량이 고점 찍고 줄어드는 사이클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단순히 OTC 장외뿐만 아니라 장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고요. 알트코인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비트코인은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 지난 일주일은 정말 돌이켜보면 작년 블랙먼데이 사태가 있었던 8월, 2023년 기준으로는 SEC로부터 증권 이슈가 있었던 6월, 그 다음에 2023년 3월, 4월 넘어가는 시기에 USDC 디패깅 사태,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 터지면서 긴 꼬리가 하나 또 나왔었죠. 그때에 비견되는 기회의 구간이었고, 당시에는 공포의 구간이고 다들 떨어진다, 팔아라, 도망쳐라 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시간에 돌이켜보면 작년 엔크리 트레이딩 사태 이후 비트코인은 여전히 2배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단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나스닥과 S&P는 이미 엔크리 트레이딩 사태 때 만든 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S&P는 더 심합니다. 이때가 엔크리 트레이딩 사태 터졌을 때 저점이었는데 한참 깨고 내려와 버렸죠. 근데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지금 버텼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가격을 버티도록 만든 외부적인 힘이든 내부적인 힘이든, 즉 덜 팔았거나 누군가가 계속해서 더 많이 샀다는 얘기죠. 근데 온체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판 사람과 산 사람의 주체가 명확합니다. 판 주체는 단기 홀더들과 채굴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단기 홀더들하고 채굴자들의 물량을 받아먹은 주체는 누구라고요? 장기 홀더들과 트럼프 당선 이후로 11월 20일, 작년 11월 초, 11월 20일이 아니죠. 작년 11월 초 이후로 이 시장에 진입한 새로운 신규 기관 세력입니다. 걔네들 아가리로 단기 홀더들과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다 그냥 집어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애들은 아니에요. 한 달 만에 20억 불 정도는 가볍게 충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세력입니다. 신규 세력이고요. 그걸 폭발시킨 트리거는 트럼프 당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트럼프 진영에서 트럼프 아들 레미가 하고 있는, 관심 갖고 있는 섹터는 첫 번째는 디파이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 채굴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가지 기준으로 앞으로 트럼프 임기 동안 짧으면 내년 중간 선거나 아니면 반감기 사이클의 정점이 될 확률이 있는 올해 3분기 기간 동안 대응을 하신다면 제법 큰 결과물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그 차트가 아니라 선형 차트에서는 테스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테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테스트가 나오고 있어요. 로그 차트로는 아직 추세 못 들었지만 레귤러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테스트가 나오고 있죠. 시한봉으로 보시게 되면 추세를 이렇게 긋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한봉 기준으로는 테스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때는 그냥 그 다음 봉으로 완벽히 그냥 꼬라박았고 기존 추세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주말 동안 과연 여기를 버틸 수 있는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 RSI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간만에 일반 공개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셔야 되고요. 버티시면 제법 큰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그리고 추세의 끝은, 사이클의 끝은 그냥 너무나도 명확한 기준 하나, 60주 EMA가 주봉 기준 완전히 이탈되었을 때 그때가 사이클의 끝이고, 나중에 그때 제가 뭐 영상을 여전히 이렇게 올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오게 되면 누구한테 물어보시고 확인하실 필요도 없이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났구나, 미처 대응을 위해서 못했다면 60주 EMA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나는 털고 가야겠다, 미련같이 말고 또 사이클 저점까지 처음 물려 계시지 말고 반응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0일, 100일 동안은 좀 회복하는, 내상을 치유하는, 계좌를 원상 복구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